여러분은 좋은 시민인가요? 시민이라 하면 공중도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투표 잘하고 권리 누릴 만큼 의무도 다하고 공동체도 조금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좋은 시민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 시민사회라는 곳을, 시민들이 모여있는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보는 갈등주의적 시각이죠. 하나의 싸움터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 정치, 경제, 사회 집단들이 충돌하는 공간이죠. 또 하나의 시각은 기능주의적으로 보는 거죠. 시민사회라는 곳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 된다. 학교와 같은 곳이다. 이런 식의 또 기능주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등주의 시각에서는 시민이라 하면 조금 사회를 잘 알아야죠.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그래서 평소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사회 문제도 이야기하고 정치도 좀 같이 걱정하고, 그러다가 무엇보다도 정치가 위태롭거나 사회가 위태로울 때 거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용감한 시민들을 이제 좋은 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운동을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약간 시위에 나가 좀 위험하고 반정부주의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반정부적인 걸 수 있죠. 정부에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3.1운동, 그 독립운동이 벌써 사회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게 헌법의 정신이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독립운동으로 형성됐잖아요. 사회운동으로 생겨난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서 민주화를 겪은 많은 나라들 역시 민주화 운동이 그 밑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중요하고, 어떤 갈등적인 시민사회, 그 안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이에요. 또 하나의 시각은 이제 기능주의 시각인데, 뭔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민사회죠. 전통사회에서는 서로가 그냥 같은 공동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상호작용을 하니까 끈끈하기는 한데 너무 억압적이고 이런 식의 관계 맺음을 하다가, 이제 현대사회로 와서 엄청 거대한 도시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화돼 삭막해져.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살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래서 이게 반경이 되게 좁죠. 좀 넓게 일반화된 다른 사람들, generalize others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작은 공간 안에 내 사람들만 챙기는 이런 식의 관계 맺음도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성숙한 시민사회의 그런 시민들이란 개인주의화가 안 된 사람들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개인주의화 되었는데 최소한 서로에게 어느 정도 서로의 역할에 대한 리스펙트를 하고 호감을 보이고, 사회가 그래도 이 정도로 굴러가는데 너도 네 역할을 하고 있고 나도 내 역할을 하고 있네 하면서 조금씩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시민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시민의 모습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사실 그 갈등주의 이론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제 이태리의 이제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고요. 그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본인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글을 쓴 거야. 그래서 이 무솔리니 무섭네. 예전에는 그냥 정치 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그냥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시민사회라는 공간에서 언론, 교육, 종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 파시즘 체제를 위한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 결사체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파시즘 체제에 동의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는데 동의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무서운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화를 했고, 동시에 시민사회라는 공간 내에서 피지배계급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싸워나갈 수 있다. 하나의 진지전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이었고요. 한국 사회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경쟁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와닿았죠. 이런 쟁의적인 시민사회. 그래서 그람시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반대로 이제 토크빌.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그 많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는 폭력으로 점철되고 프랑스 사회 자체가 큰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미국에 여행을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게다가 이 미국의 로컬 커뮤니티 이런 데를 갔는데 정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도 시민들끼리 서로 보듬어 주며
뭐 그 당시엔 좀 종교의 역할이 더 크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면서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인상을 받은 거죠. 저는 토크빌을 그냥 별로 안 읽었을 뿐만 아니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 좀 너무 정치적이지 않고 너무 나이브한 것 같고 한국 사회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모델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사회 지위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걱정도 되는데 게다가 치안도 그 당시에 좋지 않으니까 약간 범죄에 대한 이런 좀 경계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사회 자체가 서로를 코를 베어갈 수 있는 사회인데 나의 어떤 방어 기제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토크빌 와닿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로버트 푸트남이라고 토크빌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공동체적 사회자본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드는데 내가 방어막을 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불신해도 사회 자체가 특히 로컬한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특히 미국의 스몰톡 문화가 있거든요. 서로 막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서로 선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어.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눈길에 갑자기 미끄러졌어. 그럼 그 누구보다 빨리 같이 멈춰갖고 도와줍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뒤에서 차를 밀어줘. 이게 미국 로컬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공동체 사회자본이고 제가 10년 동안 공동체 사회자본이 있는 곳에서 평화로운 인구 3만 명 되는 데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심지어 운전할 때 클락션도 잘 안 눌렀던 기억이 나요.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냥 노인분께서 30km로 달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나도 젖어드는 거야. 공동체 사회자본이라는 거는 마치 빗물이 내려서 옆에 불신에 가득 차서 한국에서 온 나도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거에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푸트남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런 연구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자의 시민, 갈등주의적 시민은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정치 수준도 높고 물론 좀 양극화된 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정치적 무관심보다는 양극화가 그래도 어떤 나중에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계속 정치 사회적인 논의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나아질 것 같고 반대로 후자의 시민은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고요. 서로에 대해서 뭔가 선의로서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사회에 살면서 도시니까 익명성의 공간이지. 그래서 삭막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좀 안정돼 있고 저처럼 이제 기성세대가 돼 있고 지위가 막 불안정하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면 조금씩은 시민사회를 좀 따뜻하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저의 20대 모습은 이런 모습을 닮았어요.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불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이랬는데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 특히 내가 이민자인데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선의로서 대하는 거 그거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열리면서 나도 그렇게 이렇게 선의로 대해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공익 광고 찍는 건 아닌데 시민사회에 내에서 조금 따뜻한 시민으로서 우리 기성세대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학 전공자들을 위해서 또는 사회과학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공익 광고 끝났어. 이제 첫 번째는 그람시적 접근에서의 시민사회 연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미국은 이제 사회자본 연구, 이런 토크빌, 푸트남 연구가 많은데, 그 많지 않은 중에서도 이제 버클리 대학교에 딜런 라일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사회학과 교수님인데, 강한 시민사회라는 게 반드시 민주주의의 어떤 바탕이기만 할까? 하면서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를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강한 시민사회가 오히려 그람시가 봤던 그 시각 그대로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연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라는 곳이 하나의 쟁의장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경험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치적 양극화가 고조되는 오늘날 현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범죄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20대 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을 경계 시선으로 봤던 것도 사실 치안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가 중요한데, 범죄학과 사회학, 정치학 사실 되게 분야가 나뉘어 있어서 연구가 연결하는 게 거의 없다가 이제 2010년대부터 융합 연구가 많으면서 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버드의 범죄사회학 교수 로버트 샘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범죄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집합적 효능감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내가 범죄를 당할 때 내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공동체의 일원들이 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집합적 효능감이 있다면 그 사회는 관계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연구고요. 꼭 이 방향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생각, 치안에 대한 생각이 사회자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자본이 많은 곳에서 역시 범죄에 대한 이런 감시들이 또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범죄가 높아지면 사회자본이 낮아지고, 사회자본이 낮아지면 범죄가 또 높아지고, 이런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하죠. 저도 그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하려고 생각을 요새 하고 있고요. 그런 두 가지, 하나는 그람시 쪽 시각으로, 또 하나는 약간 토크빌에서 범죄학 좀 연결해서 하는 시각이 좀 전망이 있는 또 연구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미피 인형이 아주 수고를 해줬죠. 예, 마칠게요.